그 전에 질문 들어온 거 짚고 넘어갈게요. 이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데이터 분석 시에 스파이더라는 툴이 많이 쓰이던데 스파이더라는 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거네요. 스파이더라는 툴 써도 되나요? 스파이더는 ID예요. ID 통합 개발 환경. 파이참하고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그냥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뭐 운영체제로 쓰면 맥스냐 윈도우스냐 취향대로 쓰시면 돼요. 둘 다 데이터 분석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파이썬 개발 환경이 필요할 때, 파이썬 IDE가 필요할 때 스파이더를 쓰든 파이참을 쓰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고요. 그럼 .py와 .ipynb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만을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준비했던 실습인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요게 어떤 종인지 꽃 받침과 꽃잎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종인지 각 종마다 붓꽃과 꽃 받침과 꽃잎의 크기가 좀 차이가 다르죠. 요런 거를 분류하는 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분류하는 코드를 이렇게 짰어요. 해서 하나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이렇게 잘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데이터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타이핑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금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고 조금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뎁스가 1인 건데 여기서 뎁스를 2로 바꾸면 한 단계 더 내려가요. 디시전 트리가 이런 식으로 3으로 바꿔버리면 한 단계 더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인터랙티브하게 보면서 처음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파이참이나 스파이더에서 .py 파일로 요 과정을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저는 요 셀만 실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이전에 실행한 내역들은 다 이 주피터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뎁스만 바꿔주면 편리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py 파일이라면 요거 숫자 하나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하나 바꿔주면은 처음부터 실행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겠죠. 요 제일 위에서부터 요 숫자 바뀌는 내용까지 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플러스 이런 거 노트북에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인베디드 돼서 볼 수도 없죠. 이런 거 그냥 제가 바꾸고 싶은 거 바꿔서 그냥 보면 되거든요. 편하게.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 아이파이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수 하나 바꿔서 그래프 바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편하죠. 근데 .py 파일일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 바꾸잖아요. 그럼 그 위에 거 다 실행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에 그래프나 디시전 트리가 인베드된 형태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 과정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선호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코드가 완성이 됐다. 자, 이제 모든 코드가 완성이 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 그럼 매일매일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줘야 돼. 근데 조금씩 매일매일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 뭐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던가 뭐 알파 값을 다르게 준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py 파일로 관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배치 작업을 돌리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뭐가 좋다,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노트북 형태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인터랙티브하게 보기 위해서, 빠르게 보기 위해서, 결과를 즉각 보기 위해서 이고 .py 파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 완성된 코드를 꾸준히 돌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한다, 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정제를 해야 된다 라면 당연히 .py로 정제 코드를 작성해서 돌려야겠죠. 질문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CSV 했으니까 엑셀 입출력을 볼게요. 엑셀 파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전에 CSV는 입출력 어떻게 했죠? read 언더바 CSV, to 언더바 CSV로 했죠. 엑셀은 read 언더바 엑셀, to 언더바 엑셀로 하면 됩니다. 먼저 엑셀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을게요. 성적표란 엑셀 파일 다운 받았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성적표.xlsx라는 파일을 열어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시트가 두 개네요. 시트 1과 시트 2가 있고, 시트 1은 1, 2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1, 2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명수, 과목에 대한 점수들이 쭉 들어가 있네요. 각 학생들에 대한. 각 반마다 학생은 6명씩 있네요. 시트 2에는 3, 4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파이썬 판다스에서 읽어올 것인지 볼게요. 먼저 이렇게 똑같아요. read 언더바 CSV를 했던 것처럼 read 언더바 엑셀 적어주시고 요 안에 파일의 경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경로니까 파일명만 적어주시면은 잘 읽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일반 A67879098 A67879098 잘 읽어왔네요. 성공적으로 읽어왔어요. 엑셀 파일. 자, 그러면은 하나 의문. 얘는 못 가져오나? 두 번째 시트. 첫 번째 시트가 아닌 두 번째 시트의 데이터는 못 가져오나? 당연히 가져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리드 엑셀은 첫 번째 시트를 가져와요.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시트 네임 이퀄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걸 똑같이 적어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숫자로 넣어주시면은 시트의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0번째 시트, 첫 번째 시트 이렇게. 시트에 두 번째 시트를 가져오려면 시트 네임의 파라미터에 1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반, 2반이 들어있는 첫 번째 시트의 데이터가 아니라 3반, 4반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두 번째 시트를 들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3반, 4반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두 번째 시트를 가져왔죠. 말이 좀 헷갈리네요. 0번째 시트, 첫 번째 시트. 이것도 첫 번째 시트, 0번째 시트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또는 시트의 이름을 명시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 네임이 뭐죠? 시트 2죠. 대문자 S, 소문자로 HEET 하고 2잖아요. 그걸 이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트 2번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3반과 4반. 이게 끝이에요. 엑셀, 리드 엑셀. 똑같죠? CSV랑. 출력 역시 똑같아요. 근데 파이썬에서 판다스로 엑셀 파일을 쓰려면은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 라이브러리 일단 설치를 하고요. 구글 콜앱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설치를 할게요.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할게 2번 시트를 가져와서 성적표 엑셀 파일의 2번 시트를 가져와서 df 시트 2라는 걸로 선언을 할게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to 엑셀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는데 파일명은 to_excel.xlsx로 하고 시트 네임은 이름을 적어주세요. 원하시는 이름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 실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걸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toexcel이란 파일이 생겼어요. 여기 toexcel이란 파일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저희가 시트 2번을 내보냈잖아요. 3번, 4번의 데이터 그대로 왔죠. 그대로 익스포트가 됐고 시트의 이름도 저희가 지정한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엑셀 익스포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뭐죠? CSV 익스포트 할 때랑 똑같이 인덱스가 들어왔어요. 지금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역시 익스포트 할 때도 인덱스를 false로 해줘야 돼요. false를 해서 다시 내보내 볼게요. 그리고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앞에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 임포트 익스포트도 다 배웠어요. 익스포트 된 거 잘 됐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익스포트 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입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제로 엑셀 파일 CSV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실 경우에 데이터 분석하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실습이고 뭔가 실제로 상용화된 서비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깔 수는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공개된 그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더라고요. 그래서 MySQL 커넥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런 다음 SQL 알케미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에 SQL을 곧바로 날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고 요거는 그냥 접속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사이트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사이트 주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접속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주소에 요 포트에 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정보들이고요. 유저 아이디는 어나니머스고 오픈된 계정이기 때문에 퍼블릭하게 공개된 계정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비밀번호가 있는 형태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따로 적어 주셔야 해요. 지금은 패스워드가 필요 없다는 점. 이거는 그냥 참고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냥 보고 넘기시면 돼요. 이런 코드를 실행을 해버리면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SQL 알케미가 커넥션을 만들어요. 커넥션을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잖아요. 판다스의 리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CSV를 읽어올 때는 CSV 엑셀일 때 뭐였죠? EXEL 제이슨일 때는 뭐였죠? 제이슨이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곧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SQL이에요. read SQL 하고 요 안에 SQL문을 적어줘야 돼요. SQL문. SQL문을 적어주시고 그 뒤에는 연결. 커넥션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커넥션 된 걸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커넥션을 요 위에 크리에이트를 해주시고 커넥션이라는 변수로 만들어 뒀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두는 거예요. SQL에는 원하는 쿼리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요거는 그냥 참조해 주시면 돼요. 쿼리를 모르시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select 스타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란 거죠. from
애널리시스란 테이블에서 10개 정도만 상위 10개만 가져오세요라는 쿼리 문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뒤에 커넥션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커넥션이 된 곳, 요 커넥션이 된 데이터베이스, 요 데이터베이스에 요 쿼리 문을 곧바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오픈 데이터베이스라 조금 사양이 안 좋아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네요. 애널리시스란 테이블에서 모든 칼럼을 조회한 거예요. 10개만 볼까요? 0번부터 9번까지 10개 조회했죠. 그리고 칼럼 보니까 애널리시스 아이디가 있고 크리에이티드가 있고 로직 네임이 있고 DB가 있고 DB 버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곧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많다. 한 5개만 가져와 볼까요? 3개만 가져와 볼까요? 3개 이렇게. 3개만 딱딱딱 가져오죠. 나는 모든 칼럼이 필요가 없어. 뭐 크리에이티드와 DB와 DB 버전만 알면 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크리에이티드와 로직 네임과 DB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딱 명시해둔 3개의 칼럼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현업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뤄요.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직접 연결을 해서 아마 요 데이터는 요 정보는 회사의 서버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계정을 발급해달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죠. CSV, 엑셀 파일 관리 안 해도 되고. 요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